안녕하세요, 홍수탁입니다. 10월 12일 수요일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 관련해서 주력 종목이 이제 레버리지를 보고 오늘 그 특징주였던 네옴시티 관련주 유신 어제 매수했었죠. 오늘 운 좋게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관련된 종목들 한번 같이 체크하고 나머지 이런 종목들 보고 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신라젠이 살아났습니다. 뭐 이 종목이 뭐 좋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 심사까지 갔었죠. 아마 내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는 사람들하고 이 단타로 하려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시끌벅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종합, 코스닥 오늘 둘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.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장 초반에 약간의 이렇게 등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전에 힘이 굉장히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저도 갖고 있는 레버리지 정리하고 이제 쉬었다가 오후에 보려고 했죠.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10시 30분 그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시아권 증시가 열리고 난 다음에도 크게 어떤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다시 들어오게 됐죠. 그 이유는 뭐냐면은 12시쯤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7원 정도가 되는데 딱 요때요. 11시에서 12시 사이에서 12시 사이 그죠? 12시 사이에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보고 사실 수치로는 8.5원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. 이 8.5원밖에 안 떨어졌는데 금융위에서 오늘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거 반응이 없네. 시장의 반응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2시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반응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. 딴 거는 아무것도 없고 딱 환율 하나만 보고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들어가서 보유 중이고 현재 좀 수익 중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내일 불안한 거는 똑같습니다. 간밤에 어떤 일이 생긴지 모르니까 그래도 저는 내일 옵션 만기에 좀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. 내일 물론 내일 모레 내일 밤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CPI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일 정도는 좀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까 시장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신용융자도 빠질 만큼 빠졌고 그리고 이 종목별 어떤 저걸 보면은 사실 이 인버스 관련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타고 있는데 내일도 이렇게 개인들을 살려줄까라는 뭐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반대로 좀 가고 싶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콜옵션 풀옵션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옵션 만기 때 이 포지션이 어떻게 적용이 돼 가지고 수익을 보는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그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줘본 적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실시간으로 포지션을 보면서 아마 움직이긴 할 텐데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선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원유의 가격 달러 인덱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인해서 내일 시장이 오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인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전에 반등을 주고 오후에는 내일 모레 있을 그런 이벤트 때문에 좀 이렇게 내려가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레버리지는 여기까지 하고 음,
레버리지. 코스피랑 똑같으니까는 크게 볼 필요는 없겠죠.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하락하고 있다가 똑같습니다. 하락하고 있다가 12시 전후로 해서 잡아 들어간 겁니다.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, 내일 여기 이제 개파락했던 구간 메꾸면서 12,500 이상으로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수 관련해서 빅텍,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. 빅텍이 어제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을 보고 북한 애들, 최소한 중국 애들이 다음 주부터,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? 16일부터 알고 있는데, 중국이 이제 16일부터 전당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. 보통은 중국이 큰일을 하는데 북한이 나서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. 보통은 그래 왔어요. 그래서 빅텍이 이렇게 좀 내려온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좀 문제점도 당분간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. 종목을 그 대표주를 잡아서 갈 수도 있는데, 사실 이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하락 전환한 거 보십시오.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4% 오르고 삼바 오르고, 이렇게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보고 접근하는 레버리지가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자, 바로 이제 개인 개별 종목들을 좀 볼 텐데, 일단은 유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신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갔습니다. 상한가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일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여기 47,000원 아니면은 뭐 46,000원 아니면 더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, 5%든 10%든 만약에 보유자 같은 경우는 갭상승 하면 일단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. 생각 이상으로. 이 앞자리가 변경될 때 4만원 넘었을 때 전고점이 41,500원 정도였나요? 하여튼 그 전전일 있죠. 전전일 고점을 터치를 하면서 보통 이제 매도해 주면은 그때가 딱 좋은 타임이고, 그 이상 가는 건 사실은 내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, 이제 유신은 제가 오전에 다 매도를 하고 4만원 넘어갈 때부터 해서 다 매도를 하고 커뮤니티에도 이제 매도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,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, 솔직히. 그래서 주식은 뭐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내일 이 9월 5일 날 고점이 여기입니다. 그죠? 여기를 넘겨서 시작을 해서 이 전후로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유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, 제가 매도했던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됩니다. 여기 10시 반 정도 전후로 해서 한번 매도하고, 그 다음에 한번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고 두들기고 못 가고 주저앉으면서 이제 끝나나 싶더니 오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. 그래서 한 번, 두 번, 뭐 세 번째에서 돌파를 해줬는데,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한 번, 두 번 털어가지고 이제 나갈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런 패턴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유신이 그렇고, 그 다음에 오늘은 유신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히림을 종가에 들어갔습니다. 이틀 전에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8,870원.
요 구간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데, 사실 이 키림이라는 종목이 이런 거 지금 매물대 돌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안 가고 있는 거지.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최소한 어떤 흐름을 보여, 9,000원은 그냥 당연히 넘기고, 9,000원은 당연히 넘기고, 그 위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놀아줘야 됩니다. 오늘 내가 가려고 이제 폼 잡으려고 하면은 히림이 그 정도 되고, 요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지점, 10,000원입니다. 10,000원 이상에서 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, 이때는 매도하는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하의 움직임은 좀 볼 게 없죠. 시작했는데 벌써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나, 물론 잠깐 페이크 준다고 해서 밑으로 잠깐 뺐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, 웬만하면은 오늘 여기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딱 주차 맞춰놓은 거 보면은 내일 아마 그래도 갭상승 시작해가지고 요 매물 있는데 위에서 한 9,200원 그 정도는 형성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빨리 이게 10,000원을 두드리고 여기서 매도하고 내려오면은 또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늘의 그 유신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. 그래서 히림, 한미글로벌하고 히림, 그 다음에 유신이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가면서 히림이 굉장히 좀 오래 쉬었어요. 오래 쉬었기 때문에 내일 움직일 분위기나 타이밍이나 그런 게 좀 여건이 좀 갖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얘가 못 간다기보다는 내일 바로 또 튀어서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얘가 확실하게 좀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라인 31,500원을 돌파를 잘 해줘야 돼요. 지금 이 자리도 한 번, 뭐 여기 두 번, 세 번 이렇게 봤을 때 돌파 못해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? 내일 만약에 얘가 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갭상승 여기 3만원 넘게 시작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여기 두들겨 줘야 됩니다. 두들겨서 올라갔다 한번 쭉 빼고 올라갔다 한번 쭉 빼고 개미들 털듯이 그런 움직임 이후에 사람들 정신없을 때 한 번에 쭉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미 그 유신이나 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안 쏟을 가능성도 있다. 그렇게만 좀 봐주시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인데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가 3일 1, 2, 3일 거래량 죽이면서 음봉으로 3음봉 붙고 난 다음에 오늘 요거를 만약에 굉장히 여기까지 올렸으면은 이 세 개의 음봉을 장악을 해주는 이러한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했고 그래도 거래량이 좀 이렇게 붙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이 지점, 요런 지점 26,000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타겟을 좀 해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카나리오 바이오는 종가 매매는 하지는 않았어요.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10분봉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23,000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그때 매수를 하겠습니다. 올라와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으면은 무리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는 종목입니다. 이게 옛날에는 한일사령과 그런 이름 바꿔서 이제 넘어오는 주식인데 이런 23,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못 해주고 내려오면은 여기 21,000원 부근이 있거든요. 21,000원 부근 여기를 지지를 해주다가 올라가고 그러한 모습 박스권으로 좀 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23,000원에서 21,000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은 얘가 시세를 더 내준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
근데 만약에 여기를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크게 움직임이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카나리오 바이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물려 있기는 합니다. 그 전에 상승한 거 보십시오. 이게 상상. 예전에 이제 많이 해먹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고, 많은 사람들이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보면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알톤 스포츠. 얘는 그냥 체크만 해두시라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얘는 뭐 진행할 계획은 없고 자전거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올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. 강한 종목이기는 한데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얘가 그 자전거를 많이 팔아가지고 실적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업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2차전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믿업지 않습니다. 그리고 캠시스도 마찬가지예요. 캠시스도 얘가 이제 그 라이다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 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뭐 테슬라 관련된 그런 카메라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갑자기 얘도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진출한다는 뉴스로 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일 이런 부분들 10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본 게 있는데 그쵸. 오전에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유지해 주죠. 그러고 나서 이틀 쉰 거예요. 이틀. 하루, 이틀.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도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일 2280원 대략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2200원, 2250원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그냥 뉴스만 내고 도망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2450원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 하면은 시세를 좀 더 내줄 수가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박스권 매매,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,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, 근데 만약에 돌파해주면은 좀 더 보고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손절을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. 굳이 뭐 사업 내용이나 뉴스 보고 나서 들고 갈 필요는 없다. 그런 종목들.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미코하고 크래프톤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. 크래프톤은 간단하게 크래프톤이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작할 때 크래프톤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. 크래프톤을 시작가가 여기인데 장 시작가가 여기인데 오늘 저는 그 신용 물량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있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매수를 해서 반등했을 때 올라오면은 뭐 1%든 2%든 그걸 좀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. 그런 모습이. 그런 얘기는 반대 매매도 안 나왔고 그죠? 그리고 특별한 움직임도 없었다. 그러고 보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용이 좀 되고 있어서 크래프톤 관련된 매매는 당분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번 더 뺄 수가 있어요. 다음 주에 여기가 물론 굉장히 저가 자리기는 했는데 막 이렇게 반등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이 양봉이 저가 매수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온 그런 모습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래프톤.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있고 오성 첨단 소재도 그
갭상승했던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 여기를 지켜주면은 얘도 아직은 살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내일 만약에 메인 그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은 그동안 강했던 그 어떤 그 개별주 종목들은 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